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비트초원님께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초원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초아입니다. 자, 우선은 제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번에 첫 강의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기술적 지표, 그리고 기본적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우리 분석의 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매매 기법들 알려드릴 때 여기에 어떤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요즘에 이제 코코아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공유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를 몰라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그리고 특히나 뉴스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저번 주 강의를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기술적 분석이 사실은 옛날 그 과거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옛날에 이런 모양을 가졌던 차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떨어진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N자형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상승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패턴과 여러 가지를 정형화를 시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다 알았으면 지금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를 넘을 때가 있었죠. 우리 극도의 공포. 7월 전까지 그때는 그랬는데 이때는 볼 수 있는 지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모습이 보였냐면 나스닥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표도 전부 다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 특히나 기술주들에 조금 많이 이제 연관이 돼서 많이 갔죠. 특히 QQQ가 잘 나오는지 아닌지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핀테크 기업이 오르면 뭐 같이 오르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오르면 오르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 장에서도 벌 수 있었던 장이죠.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과거가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반복되는 건 맞아요. 사람이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시장에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 모이는 지점에서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은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기본적 분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시간대 보세요. 지금 11시 18분, 11시 9분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아래 내용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헤드라인만 볼게요. 블룸버그 분석가, 비트코인 할인된 가격에 거래 중이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비트메인 공동 창립자, 투자자 신뢰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긍정적인 뉴스고 이건 마이너스, 부정적인 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을 때.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시면 어제 저녁 뉴스입니다. 테슬라도 75%나 손절했다. 비트코인 죽음의 소용돌이 시작됐나? 이런 헤드라인. 그리고 같이 나왔던 게 캐나다 억만장자 오리얼이 비트코인 더 샀다. 암호화폐 규제 꼭 필요하다. 내가 어디에 편승하느냐는 나의 선택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내일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PI가 사실 지수가 진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를 끌고 가는 세력들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세력이 지금 매집을 충분히 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매집이 다 되었으면 얘네가 출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중에 한 뉴스에 비중을 실어줄 겁니다.
이제 출발해도 돼. 그러면 지금 죽음의 소용돌이 아니야. 지금은 누가 더 샀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많이 언론에 내보내자. 이런 식으로 좀 운전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고요. 만약에 얘네가 아니야, 더 매집해야 돼. 그럼 이때와 기회야 하면서 마이너스 쪽으로 끌어내리면 그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이미 다 써놨던 기사들 중에 한 곳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기사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본적 분석이 사실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시야가 좁아요. 아직까진. 그래서 이 좁은 시야로 가지고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우리가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선 이렇게 4가지로 분석이 된다. 이거는 이제 복습이니까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코인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면 지지와 저항선을 나눠서 추세가 이제 뭐 올라간다라든지 내려간다라든지라는 걸 정해서 지금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를 맞추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서 끊겼으면 다음에 있을 장세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패턴은 이 추세 분석을 여러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뭐 구글 검색기에만 쳐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패턴이 있어요. 차트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쳐보시면 알 거예요. 구글 지도에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걸 다 알아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에 내가 맞는, 마음에 드는 그런 패턴을 좀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람마다 끊는 데가 달라요. 선을 긋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대로 잘 그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좀 매도를 하실 때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세 분석은 지금이 어쨌든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를 나눠서 현재가 무슨 파동인지 뭐 엘리엇 파동 이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약세장의 마지막 파동 뭐 5파동이다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장세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치 계산은요. 이 3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결국엔 그래서 목표치가 얼만데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 발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차트 자체에 사람들의 심리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앞으로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 이제 그 중점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심리가 있으면 이제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조급이죠. 조급함. 내가 한 게 만약에 내가 뭐 RSI라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RSI 지표라든지 뭐 파라볼릭 SAR 같은 게 내 기준이 됐고 지지와 저항이다. 뭐 박스 매매를 할 거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 내가 선택했던 기법상 그 아래로 하방을 가는 움직임이 보이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의 비가 보통 3%, 5%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게 내가 만약에 먹을 수 있는 가격이 10%다라고 보면요. 손절은 그의 반밖에 되면 안 돼요. 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목표한 치에 과연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마음고생한 거에 비해서 오를 수 있느냐 이런 걸 모두 따져서 손익비가 좋은 타점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는 없어요. 결국에 정말 많은 지표를 써서 뭐 5개의 지표가 한 곳에 모이는 타점에서 넣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코인의 문제점이 있죠. 그게 바로 고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제 대형이나 기관들 그리고 고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래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리고 게다가 고래들의 마음이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95%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고래들이 한 코인에. 그럼 이거를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은데 이거를 한번 쏴봅니다. 요만큼. 조금 쏴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붙지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붙지가 않으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마음가짐도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세력들도 물려요.
우리만 물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물립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도 우리 많이 손절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 손익비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100%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풀매도랑 풀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다고 해도 주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어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면 어쨌든 가장 저점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을 먹느냐, 뭐 이거 100% 올라도 아직도 저점인 거죠. 이런 상승을 먹느냐 아니면 조금씩 남겨놓고 여기 끝까지 가느냐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넣어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 내가 이렇게 플러스를 어쨌든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난 저점에서 잡은 거를 목표치 1차에 한 번 털어내고 2차에 또 털어내고 3차에 한 번 더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애들 돈 다 벌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버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잘 잡으시고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인 뉴스에 대한 용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게 호재에 관련된 용어가 많아요. 어쨌든 악재를 생각하면서 쓰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호재에 관련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선은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소각이 전체적으로 코인의 발행이나 발행될 수 있는 양, 락업이 되어 있던 양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어떤 방향이 생기냐면 전체적으로도 이게 암호화폐도 결국에는 가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돈이죠. 그 돈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양을 조절을 해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게 해줘요.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의 조정에 탁월합니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있는 스냅샷은요. 이 세 번째 에어드랍이랑 많이 연결을 하는데 에어드랍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에어드랍은 이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만약에 가스, 네오를 가지고 있으면 네오나 퀀텀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가스를 줬었어요. 에어드랍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메인넷을 쓰는 뭐 여러 가지 토큰이나 뭐 관련된 코인이 새로 생기면 이걸 홍보 차원이나 이제 좀 우리 메인넷을 사용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이 코인을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줘요. 내가 만약에 네오를 가지고 있으면 가스를 공짜로 줘요. 이런 게 에어드랍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드랍의 기준이 되려면 어쨌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스냅샷이라는 걸 찍습니다. 이거 스크린샷 찍듯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양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코인이 다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과 토큰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 메인넷이라는 게 있는데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가 이 많은 코인들이 ERC20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이 먼저 개발을 했던 메인넷인데 이거를 오픈 소스에 개방을 합니다. 우리 이런 코인으로 너네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시청자분들도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오픈 소스가 많으니까 이에 해당하는 토큰은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런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은 코인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솔라나가 가면은 뭐 스테프니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메인넷이 무엇인지 이 코인의 메인넷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소프트 포크랑 하드 포크입니다. 이제 포크가 업데이트예요. 포크라는 게 업데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하드 포크랑 소프트 포크로 나눠지죠. 이게 그 전에 있던 버전과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근데 하드포크가 되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드포크가 되면 기존에 있던 지갑을 사용을 못해서 지갑 간의 입출금이 정지가 돼요.
최근에 그래서 위믹스 같은 뭐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들이 이제 지갑에 입출금이 정지된 적이 있죠. 그런 코인들 위주로 가두리 펌핑이 나온 적 있어요. 이제 코인은 아셔야 되는 게 전체적인 중앙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코인이 거래소마다 이제 시세가 다르죠. 시세가 다른데 이 거래소 입출금을 막아버리면 여기 내에서만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여기 안에서 폭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때가 딱 기회다 생각해서 세력이 가격을 막 올려요. 그래서 뭐 뉴메레르 같은 거 보면은 막 1000% 오른 적도 있고 하루 만에 그런 상승을 보여준 적 있죠. 이게 바로 가두리 펌핑이에요. 제가 그래서 최근까지 좀 그런 코코아토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밀크, 위믹스 같은 것들을 이미 다 매수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가두리 펌핑이 올 때를 대비를 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브랜딩이랑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그 돈입니다. 가상에 있는 돈이에요. 실제는 없더라도 가상에 있는 돈인데 이거를 전체적인 돈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많이 돈을 찍어내서 현재의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좋지가 못한 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반감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100을 줬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반으로 반으로 감소시켜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사실 여기에 좀 연결이 됩니다. 왜 계속 이렇게 반감기가 지나고 좀 더 어렵게 만들어야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조절이 되니까 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POW 기반에서 POS 기반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그 마지막인 리브랜딩은 이제 원래 네오라는 게 그 전에는 뭐였냐면 엔트였습니다. 엔트가 네오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코인이 이름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로 브랜딩을 새로 하면서 새로운 코인이라는 인식을 좀 줍니다. 뭐 스트라이크 같은 것도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스트라이크가 되면서 스트라티스랑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둘은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 둘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거지 전혀 연관이 없고 투자하실 때 이런 리브랜딩, 뭐 반감기 여러 가지 우리 용어들 보시면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같이 함께 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트초아님께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